누군가는 진심으로 인생이 바뀌거든요. 지금까지 저한테 실제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만 1000명이 넘어요. 오늘도 저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오늘 이 영상으로 누군가 한 분의 인생이 바뀐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하게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각 잡혔던 모습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과 편하게 함께하는 대저택 라디오 3화인데요. 구독자님들의 요청이 정말 많으셨어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3부작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주제의 특성상 일부를 꼭 보셔야 합니다. 만약 아직 안 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후에 일부를 보셔도 좋습니다. 정말 훨씬 와닿으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래 금수저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난 앞으로도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울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당연하게 여기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켜야 해요. 윈도우 새로 까는 것처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그게 된 사람인 것처럼 물들여야 해요.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미 그게 된 사람처럼 각인을 시키나요? 라고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냥 포기하실 건가요? 원래 누구나 경험이 없다가 경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 다 그런 건데 나는 경험이 없다고 안 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해요. 상상이 안 되면 어디서든 끌고 오셔야 합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한 주파수는 애매한 결과를 가지고 올 뿐이니까요.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지, 그렇긴 한데 정도의 주파수는 그거에 맞는 제대로 된 이미지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눈앞에 애매한 현실만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더 난감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자가 여행사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우리가 여행사에 전화해서 어디 제대로 된 진짜 좋은 데로 여행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최소한 날씨가 따뜻하고 해변도 가깝고 쇼핑도 하면서 가족이 함께 즐길 만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정도로 현장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해야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하와이라는 답변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여행사인 잠재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생하게 상상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야 아인슈타인의 그 에너지 방정식에 따라서 현실로 물질화가 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 질문들에 답변해 보라고 합니다. 딱 1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길 원하세요? 어떤 곳에 살고 있나요? 어떤 사람과 있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시간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어떤 성공을 이뤘나요? 어떤 경치가 보이나요? 그곳에는 어떤 향기가 나죠? 몸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노트나 다이어리에 1년 말고도 5년, 10년 단위로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상상하세요. 이미지를 웬만하면 그냥 동영상으로 머리에서 계속 재생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미지에 딱 어울리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상태를 일종의 선언문 형식으로 쓰세요. 그걸 말로 해야 됩니다. 일부에서 제가 양자역학 말씀을 드리면서 전자는 누가 안 보는 상태에서는 파동,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졌을 때 호수에 퍼지는 그 파동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가 누군가에게 관측이 되면 누군가가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입자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유리구슬 같은 바로 그 입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현실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인식해서 말을 하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크림 파스타를 주문하면 여러분 앞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인간의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살리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말의 힘은 진짜 엄청납니다. 이건 양자역학 이런 걸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살아오면서 세월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다 아실 거예요. 이 힘을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해야 합니다. 손으로 쓰고 말로 하세요.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중얼거리셔도 됩니다. 만약에 본인의 주파수가 내향적이다, 아무리 해도 외치는 건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중얼거려도 좋습니다. 핵심은 언어화를 시키는 거니까요. 저자가 이 언어화 과정에서 꼭 당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끌어당김의 법칙 인수분해 시리즈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들이 정말 그대로 나옵니다. 먼저 주어를 명확하게 쓰세요.
이 주어를 명확하게 쓰지 않아도 의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대신에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라는 주어를 꼭 반드시 넣어서 문장을 만드셔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긍정형 단어를 써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별도로 구분하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나는 빚이 없다가 아니라 수입이 풍족하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훌륭하게 잘 해냈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좋은 일만 계속 생겼다. 이렇게 긍정형으로 문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손으로 직접 써야 돼요. 이거는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방 와닿으실 건데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목표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거기서 단 3%만이 목표가 뚜렷했고요. 그걸 종이에 적었어요. 13%의 학생들은 목표는 있었지만 종이에 따로 적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나머지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뻔한 결과지만 놀랍습니다. 목표가 없었던 학생들의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목표가 있었지만 종이에 적지는 않은 학생들은 대략 2억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요. 목표를 종이에 썼던 단 3%의 그 학생들의 평균 연봉은 약 10억이었다고 하죠. 네 번째입니다. 이 목표를 완료형으로 쓰셔야 해요. 그냥 뭐뭐 하고 싶다는 주파수는 의도가 아니라 소원 수준에 머물고 말아서 현실화가 잘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 김밥집 가서 맛있는 김밥 한 줄 주세요 하면 어떤 김밥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화해야 잠재의식이 그 목표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프로세스들을 통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잠재의식이 여러분 목표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속도는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뭘 생각할 때보다 800배 빨라요. 구글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랑 비교조차 안 될 만큼 빠른 속도죠. 우리 잠재의식의 검색 속도에 비하면 구글 검색 엔진의 속도는 거의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만큼이나 느린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행동의 영역인데요. 잠재의식을 이렇게 충분히 물들이면 행동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사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 현장감 있게 상상하고 매일 쓰고 매일 적고 매일 말해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고 해도 안 마시면 안 먹는 겁니다. 이건 애당초 주문 안 한 거랑 똑같잖아요. 특히 이 부분에서 저자는 상상, 말, 쓰기,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동이라고 진짜 강력하게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고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다 잠재의식을 수정해서 행동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잖아요.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안 바뀌고 현실도 안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행동에서 이제 난이도가 확 높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기린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볼게요. 이 생각을 이제 인식해서 파동에서 입자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거죠. 기린을 보는 모습도 막 구체적으로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쓰고 말도 했고요. 근데 동물원에 안 가면 무슨 소용인가요? 나 지금 더워서 못 가. 이러면 그건 그냥 소원인 겁니다. 행동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불안해서 못해요. 상상하는 게 확실하고 확고한데 행동이 안 된다?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쥐고 있는 걸 놓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행동이 내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갈까봐. 여러분,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뭐래 이러면서 헛소리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좀 지겹다고 느끼면서 스킵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진심으로 인생이 바뀌거든요. 지금까지 저한테 실제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만 1000명이 넘어요. 오늘도 저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오늘 이 영상으로 누군가 한 분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하게도요. 저자가 말한 너무나 당연한 상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이 현실로 바뀌는 상태죠. 그런데 제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 역시도 결국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 의식이 현실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너지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건, 내 목표를 진심으로 끌어당기는 건 상상도 아니고 언어화도 아니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할지 진짜로 모르시겠다면 상상,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언어화 과정에서 잠재의식의 세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세팅이 되면요, 잠재의식이 알아서 행동을 툭 던져줍니다. 상상하고 쓰고 말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툭 던져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내비게이션이라고요. 잠재의식이 좌회전, 우회전, 앞에 조심, 속도 줄여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관성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의도를 다 이뤄내는 사람과 그게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 일관성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생각, 말, 행동이 다 제각각이면 현실화가 안 된다는 거죠. 다 일치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한 점에 완전히 집중되는 레이저 광선은 단단한 금속도 잘라냅니다. 이걸 코히런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몰입입니다. 요즘에 몰입 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몰입도 사실 뭐 굉장한 게 아니라 딱 쉽게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겁니다. 레이저도 여러 방향으로 막 빛이 분산되면 에너지가 분산돼서 금속을 자르지 못해요. 한 점에 완전히 모든 빛이 딱 거기에 쏟아지니까 금속을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자가 굉장히 인상적인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냥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해야겠다고 진심으로 의지를 다지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말만 해보는 사람과 진심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달라요. 일단 한번 해보는데 안 되면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그 에너지 자체가 다릅니다. 무슨 일이든 한 점에 생각을 모으고 집중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간에 상위 3% 안에 들어간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죠. 막 뭐 방해꾼들이 많아요. 상황도 그지 같고요. 근데 포기를 안 해보면 어떨까요?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3% 언저리에 가 있을걸요? 몰입해 보십시오. 이 몰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오감은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주 높은 상태거든요. 저자는 이 부분에서 이 몰입 상태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중립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흔히 자기계발서에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내 긍정성과 부정성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모두 받아들이는 중립 상태여야만 몰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이라 에너지가 낮은 게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인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은 거라는 거죠. 그냥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정관념,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만사를 어디 높은 데서 내려다보듯 볼 수 있어야 심리적으로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몰입 단계에 들어갈 상태가 조성되는 거고요. 여러분, 흔히 이 성공이라는 걸 대단하다고 표현하죠. 이 대단하다라는 형용사의 사전적 정의는 매우 심하다, 몹시 크거나 많다, 출중하게 뛰어나다라는 뜻인데요. 오늘부터 이 사전적 정의를 버리시고 대단, 큰 결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요. 큰 결단을 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저자의 엘리베이터 예시가 굉장히 와 닿았는데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몇 초 정도 있다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층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버튼을 누르실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층 버튼을 누르셨나요? 가고 싶은 층은 있으신가요? 어떻게 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이 말은 인생은 결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 결단하는 힘이 현실을 바꾸는 힘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단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만의 절대 기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하길 원하는가? 이게 저만의 절대 기준이에요. 저는 결단을 해야 할 때 무조건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나?
지금 내 능력은 이 정도인데,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를 했었는데 결과는 이랬는데 내가 앞으로 그걸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정말 막 떠다닐 거예요. 그렇죠.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실험 결과 진짜 신박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그 작은 단위를 증명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전자들의 위치를 재려고 하면 속도를 잴 수가 없고, 속도를 재려고 하면 위치를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엉망진창에 확실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모든 일은 불확정적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과거에 뭘 했든지, 성과가 어땠는지, 능력이 지금 어떤지,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을 해서 바꾸면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자는 우리 인생이 골프 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코스를 도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바람의 색이나 기상 상황 이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공을 칩니다. 실수해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코스를 끝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결단의 결과물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결단의 결과물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 주파수, 내 에너지에 걸맞는 것들만 들어온다. 그리고 내가 준 에너지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건 비단 여러분의 목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는 물리학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 아닐까 싶네요. 이것만 잊지 않으셔도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내실 수 있을 거라는 걸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